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때로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죠. 외모만으로 사람의 강인함을 판단하는 실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알렉산드라도 그랬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현대무용수였던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조용한 남자. 겉으로 보기엔 말랐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강철 같은 정신력을 지닌 한국 남자와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체력은 약해 보여도 정신력은 강철이었습니다. 무너진 제 삶을 일으켜 세운 한국 남자 이야기. 바르샤바의 화려한 무대에서 서울의 소박한 일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강함의 의미. 폴란드 무용수가 한국 남자에게 먼저 프러포즈했다는 이야기 믿기지 않으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배려라는 마법 같은 힘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현대무용을 전공한 26살 무용수였죠. 어릴 적부터 유럽의 무대에서 춤을 추며 자랐고 늘 강렬한 에너지와 표현력이 중요시되는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제게 진짜 남자란 덩치 크고 목소리 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표현이 강하고 육체적 매력을 과시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인지 제 주변 남자친구들도 하나같이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관계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어요. 처음에 자극적인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소모로 바뀌었죠.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처럼 사랑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알렉산드라, 너는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어. 그게 내 운명이야. 마지막 남자친구였던 마르코가 헤어질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의 말대로 저는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누군가 진심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용학교 게시판에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고가 붙었습니다. 서울예술대학에서 6개월간 교환학생으로 지낼 기회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경험을 위해 지원했을 뿐이었어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저 K-팝과 K-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시아 남자들? 너무 말랐잖아. 친구들과 농담 삼아 했던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 머릿속에는 온통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그저 조용하고 힘없어 보이는 존재, 이국적인 경험을 위한 배경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 어떤 진지한 감정도 기대하지 않았죠. 바르샤바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이번엔 좀 현실적인 사랑을 찾아봐. 친구의 농담 같은 조언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을 뿐이었어요. 제가 이 여행에서 진짜 사랑을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 인상은 정돈됨이었습니다. 인천공항부터 학교까지 가는 동안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놀랐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예상과 달리 다양한 체형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견이란 이렇게 쉽게 깨지기도 하는군요. 서울예술대학에서의 첫 수업은 어색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춤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죠. 수업 방식도 폴란드와는 달랐어요. 유럽에서는 개인의 표현과 창의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한국에서는 기본기와 세밀함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해서 오후 늦게까지 연습하고 저녁에는 동료 학생들과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죠. 특히 한국 음식의 다양함에 놀랐어요. 매운 김치부터 달콤한 불고기까지 모든 음식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고궁의 웅장함, 한강의 평화로움, 그리고 번화가의 활기찬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을 때마다 이걸 폴란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놀라겠는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죠. 그렇게 한국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끝난 연습을 마치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무리하게 연습을 했던 탓인지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죠. 지하철 안에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혈당이었던 것 같아요. 무용수로서 식이 조절에 신경 쓰다 보니 종종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낯선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누군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어렴풋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앳된 얼굴의 한국 남성이었죠. 그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통역 앱을 통해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재빨리 가방에서 초콜릿과 물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제 옆에 앉아 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 그 어떤 강요도 부담도 없었어요. 낯선 도시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가 다시 통역 앱을 통해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저 저혈당이라고 설명했어요. 다행히 초콜릿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죠.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도 알렉산드라라고 답했죠.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고 심지어 제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서 저와 함께 기숙사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 배려심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유럽의 남자들이라면 아마도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데이트 신청을 했을 텐데 지훈은 그저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날 지훈이 건네준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번역기를 사용해서 한국어로 작성했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더 나아지셨나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서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을 더 잘 알고 싶은데 시간 되시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물론이죠.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성사되었어요. 물론 그때는 데이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요. 주말이 되자 지훈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기숙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심플했지만 깔끔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건넨 선물 상자 안에는 예쁜 책갈피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메모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세심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지훈은 저를 인사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걸으며 그는 각 장소의 역사와 의미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교과서적이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거리를 좋아했어요.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의 말에서 추억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으로는 한식당에 들렀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반찬이 나오는 정갈한 한식상에 감동했어요. 지훈은 제가 젓가락 사용에 서툴자 슬쩍 숟가락을 건네주었죠.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그 배려심이 참 좋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지훈은 때때로 제 앞에서 걸어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주저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게 씌워주었고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그의 말투는 항상 차분했지만 그 행동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울을 둘러본 후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물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하기 어렵진 않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언어가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요. 그 말에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면 지훈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항상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때로는 직접 만나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전의 관계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날의 만남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IT 스타트업의 개발자였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제 메시지에 빠르게 응답해 주었죠. 그의 메시지는 항상 간결했지만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한강공원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달리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지훈은 제가 자전거를 오랜만에 탄다고 하자 처음에는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옆에서 지켜봐 주었어요. 그러다 제가 자신감을 얻자 그제서야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알렉산드라, 저기 봐요. 지훈이 가리킨 곳에는 한강을 배경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름다움을 함께 나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전거를 반납한 후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가 개발 중인 헬스케어 앱은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과 식이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건강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해야 진정한 웰빙이 가능하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무용수로서 신체와 정신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지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과 간단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군대에서의 습관이에요. 지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군 복무 중에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조용하고 온화해 보이는 그의 외모와는 달리 내면에는 강인한 정신력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특수부대라니 믿기지 않네요. 제 말에 지훈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저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있던 약해 보인다는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면의 강함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훈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죠. 다음 날 무용 수업 중에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티가 났던 걸까요? 한국 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대답에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지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등산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저는 기쁘게 초대를 수락했어요. 한국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훈의 일상을 더 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주말이 되어 지훈과 그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서툰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지훈의 여자 동료 미지는 영어를 꽤 잘했고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가 알렉산드라 씨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무용수라고요? 정말 멋있네요. 미진의 말에 저는 살짝 놀랐어요. 지훈이 저에 대해 이야기했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등산 중에 미진이 슬쩍 물었어요. 지훈 씨와는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지하철에서의 첫 만남을 이야기했고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지훈 씨답네요. 그 사람 항상 남을 돕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외국인 여성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 봐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훈에게 저는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일 뿐일까요? 그날 등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교환학생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무용 수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 지훈은 저를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작지만 활기찬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그는 자신이 개발 중인 헬스케어 앱을 보여주었어요.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운동과 식단을 제안하는 앱이었죠. 무용수로서 몸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앱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생각하고 제 직업과 꿈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런 세심함이 점점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죠. 회사 방문 후 지훈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카페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끌렸어요. 하지만 당신이 곧 폴란드로 돌아갈 테니까 그냥 좋은 친구로 남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지훈 씨가 좋아요. 하지만 맞아요. 제가 곧 돌아가야 해서. 그때 지훈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제 막 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말없이 걷다가 때때로 서로의 손이 스치기도 했어요. 그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 부모님 댁에 가보지 않을래요? 시골 마을이라 서울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한국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이자 지훈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정말 좋아요. 꼭 가고 싶어요. 제 대답에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기차를 타고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푸른 산과 노란 들판, 작은 마을들.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이 제가 자란 곳이에요. 지훈이 가리킨 곳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통 기와집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차역에 도착하자 지훈의 아버지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모습이었지만 지훈과 닮은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라예요. 지훈의 소개에 그의 아버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하네. 멀리서 왔는데 힘들지 않았나?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분명 저를 위해 영어를 준비하셨을 거예요. 지훈의 집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외관과 달리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로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훈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배고프지? 식사 준비해놨어.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한식상은 정말 푸짐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모든 음식이 정갈하면서도 정성이 가득했어요. 식사 중에 지훈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폴란드는 어떤 곳이니? 가족들은 다 잘 지내니? 저는 폴란드의 문화와 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훈이 때때로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대화가 어려울 때면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하기도 했죠. 지훈이가 널 많이 좋아하는 것 같구나.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지훈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렉산드라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지훈의 부모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식사 후 지훈의 아버지는 마을 주변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작은 시냇가, 오래된 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정자까지. 모든 장소에는 지훈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지. 아버지의 말씀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런 모습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자 지훈의 어머니는 제게 한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분홍색 저고리와 푸른색 치마였어요. 우리 딸 같다.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폴란드 가족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밤에는 마당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지훈은 때때로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그에게로 기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훈이 물었어요. 부모님이 어땠어요? 너무 시골 같고 불편하진 않았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고향이 그리웠는데 덕분에 그리움이 조금 덜해졌네요. 그 말에 지훈은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이 관계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는 폴란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한국에 그리고 지훈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특히 지훈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죠. 그동안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우산 가져왔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고 혹시나 해서 왔어요. 연락했는데 받지 않아서 걱정했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서관에서 핸드폰을 무음 모드로 해둬서 그의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는 저를 걱정해 비를 뚫고 달려온 거였죠. 지훈 씨,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학원 과정이나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의 한 예술학교에서 6개월 과정의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숙소였죠. 기숙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면 나가야 했고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숙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을 알아봤지만 계약 기간이 최소 1년이었고 게스트하우스는 장기 체류에는 불편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집에 방이 하나 더 있나요? 지훈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 미혼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은 아직 보수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 제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잠시 생각한 후 게스트룸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루틴이 만들어졌어요. 지훈은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출근했고 저는 그 후에 일어나 무용 연습을 하러 나갔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훈의 집은 그의 성격을 닮아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필요한 것만 있는 미니멀한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작은 식물들. 특히 베란다에 있는 작은 허브 정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바질은 요리에 쓰고 저 라벤더는 향기가 좋아서 키우는 거예요. 지훈이 설명해주는 식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남자의 섬세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수수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따뜻함과 배려심이 가득했어요. 동거 생활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았어요.
지우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언어부터 음식, 문화적 예절까지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유럽에서 자란 터라 감정 표현이 직설적인 편이었지만 지우는 더 조용하고 간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했죠. 가끔은 그의 진심을 읽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차이도 있었어요. 저는 아침을 간단히 먹는 편이었지만 지우는 한국식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가끔 그를 위해 일찍 일어나 한국식 아침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지우는 항상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지훈을 위해 폴란드 전통 요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고스라는 양배추 스튜였죠.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지만 지훈의 도움으로 근처 마트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요리를 완성하고 지훈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지훈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향기에 반응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폴란드 요리와 한국 반찬을 함께 즐겼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이 물었어요. 알렉산드라, 폴란드로 돌아갈 계획은 있나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훈과 함께.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져서. 제 대답은 애매했지만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었어요. 말없이 걷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며칠 후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합격 통지서와 함께 6개월 체류 비자가 발급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축하해요. 이제 정말 같이 살게 되는 거네요. 그의 말에 저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개월 후에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하니 불안함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간단한 와인과 치즈 그리고 한국 간식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언젠가는 제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헬스케어와 웰니스에 중점을 둔 스타트업이요. 지훈의 꿈은 구체적이었고 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제 꿈도 나누었어요. 현대무용과 전통 춤을 접목한 새로운 퓨전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죠. 당신의 춤과 제 기술이 만나면 어떨까요? 움직임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앱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제안은 신선했고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의 전문 분야가 만나면 정말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폴란드 문화와 역사를 들려주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우리는 많은 것이 달랐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지훈은 저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되었지만 그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분명 알렉산드라를 좋아하실 거예요. 지훈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지훈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라고 말씀하셨죠. 비록 서툰 영어였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조금 더 말이 없으셨지만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지훈이 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셨죠.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말에 지훈이 얼굴을 붉히며 아버지,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국 가정식이 가득했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지훈의 어머니는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먹는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입에 맞아요?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배운 한국어로 네,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지훈의 부모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식사 후 지훈의 어머니는 가족 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린 시절 지훈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까만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 대학 졸업식 날의 모습까지.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며 더 깊이 알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요. 항상 동생들을 챙기고 부모님 걱정하는 아이였죠. 지훈의 어머니의 말씀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지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물었어요. 어땠어요?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말에 지훈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폴란드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딸아,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사람이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전통 찻집이었어요. 한옥을 개조한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솔직히 말하자면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곧 떠날 거라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죠. 지금은 당신이 여기 더 머물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훈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인 것 같아요. 그때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상자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있었어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약속의 의미로 받아주세요.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어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랑이 그렇듯 우리의 관계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동거 생활이 3개월째에 접어들 무렵 지훈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매일 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 역시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점점 더 바빠져서 서로 얼굴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가끔은 하루 종일 서로 마주치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런 날이면 식탁 위에 남겨진 쪽지만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해요. 지훈의 쪽지는 항상 짧지만 따뜻했어요. 저도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응원해요. 오늘 좋은 하루 되길. 어느 날 지훈이 너무 늦게 귀가해서 이미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훈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밝게 웃어주었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당신 공연 리허설이었잖아요. 어땠어요? 그의 질문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 일정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리허설은 좋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피곤해 보여요. 얼른 쉬세요. 제 말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오히려 힐링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용교육 프로그램도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도 점점 더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훈과의 관계가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무용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러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알렉산드라, 당신의 재능이 정말 특별해요. 우리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현대무용 특별 강사로 일해볼 생각 없나요? 그 제안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지훈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오래 한국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이 예약한 레스토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지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계획인가요? 그리고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폴란드에는 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가 쌓아온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지훈이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제 대답에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서로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헬스케어 앱 개발에 더욱 열중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무용 교육자로서의 길을 준비했어요.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단단히 지지했습니다. 무용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제 첫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춤과 현대무용을 접목한 작품이었어요. 지훈은 회사 일을 미루고 제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무대 뒤로 찾아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신의 춤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제 안에 있는 두 문화의 조화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지훈의 부모님도 공연을 보러 오셨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셨고 마치 자신들의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날 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저는 이곳이 정말 제 두 번째 고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 후 학교에서는 정식으로 저를 강사로 채용하기로 결정했고 비자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최소 1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지훈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이 아닌 진지한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건 어떨까요? 잠시 서울을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고 우리는 주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동양의 하와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더군요. 기대감에 가득 차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그 아름다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푸른 바다, 화산 지형, 그리고 곳곳에 피어있는 노란 유채꽃까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지훈이 예약한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던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우리의 대화도 더욱 깊어졌어요. 알렉산드라,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지훈의 말에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것이 그저 짧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제 말에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제주도의 명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성산일 출봉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올레길을 따라 걸으며 섬의 자연을 만끽했어요. 모든 순간이 특별했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알렉산드라,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결혼해주세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에 놀랐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네, 지훈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지훈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별이 가득한 제주도의 하늘 아래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우리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기뻐하셨고 폴란드에 계신 제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축복해 주셨어요. 문화적 차이와 거리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결혼식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어디서 살 것인지, 양가 가족들은 어떻게 참석시킬지 등 고민할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지훈은 저를 배려해 주었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결혼식을 기본으로 하되 폴란드 전통 요소도 일부 포함하기로 했어요. 장소는 서울의 한 전통 한옥을 개조한 웨딩홀로 정했고 날짜는 양가 부모님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결혼 준비와 함께 우리는 함께 살 새 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집은 둘이 살기에는 좀 좁았거든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를 찾아 계약했고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훈이 개발 중이던 헬스케어 앱이 큰 투자사의 눈에 들어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그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닌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이제 정말 제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됐어요. 지훈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기뻤어요. 축하해요, 지훈 씨.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 말에 지훈은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로운 회사 설립과 결혼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어요. 지훈은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하고 저는 무용 수업과 공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가끔은 서로 얼굴을 보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작은 메모나 메시지로 서로를 응원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지훈이 남긴 메모를 보며 이 바쁜 시간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되새겼습니다. 결혼식 2달 전 폴란드에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양가 가족이 만나는 자리였기에 긴장되었지만 다행히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지훈의 어머니는 제 어머니와 금세 친해지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 모두 요리를 좋아하셔서 주방에서 함께 한국 음식과 폴란드 음식을 만들며 교류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가족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전날 지훈과 저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내일이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어요. 긴장되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조금요. 하지만 기대가 더 커요. 지훈 씨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지훈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린 예식은 한국의 전통과 서양의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지훈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훈의 말에 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결혼식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꾸미며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갔어요. 폴란드의 전통 소품들과 한국의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공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지훈의 배려심과 제 적응력이 만나 균형을 이루었죠. 특히 지훈의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 투자해야 했고 저 역시 무용학교에서의 책임이 커져갔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내자. 지훈의 제안으로 우리는 주말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주변 도시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결혼 6개월 즈음 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내 회사의 헬스케어 앱에 무용 관련 콘텐츠를 추가하고 싶어요.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그의 제안은 흥미로웠습니다. 무용과 헬스케어의 결합, 그것은 제가 항상 관심 있던 분야였으니까요. 좋아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무용수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일반인들을 위한 춤을 통한 운동법 등을 개발하고 싶어요. 당신이 콘텐츠 디렉터로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지훈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용학교에서의 일을 줄이고 지훈의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전문 무용수로서의 경험과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서로의 전문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곤 했죠. 결혼 1주년을 맞이하던 해 지훈의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무브웰엠 OVWELL이라는 이름의 헬스케어 앱은 이제 무용수들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피트니스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개발한 댄스 테라피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라, 당신의 프로그램 덕분에 회사가 더 성장하고 있어요. 지훈은 항상 제 공헌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안정되어 갔고 이제는 가족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늘어났어요. 우리 아이는 두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폴란드어와 한국어, 두 나라의 전통과 가치관 모두요. 지훈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 가정의 큰 장점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이죠. 저는 너무 기뻐서 어떻게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디저트와 함께 작은 아기 양말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고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요? 우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감동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임신 소식은 양가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축하해 주셨고 폴란드에 계신 제 부모님도 영상통화로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겠네요. 제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는 두 문화, 두 언어, 두 마음을 이어갈 거예요. 그의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지훈은 더욱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아침 입덧이 심할 때면 특별한 차를 준비해주고 피곤할 때면 발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그의 배려 덕분에 임신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지훈의 회사도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저의 댄스 테라피 프로그램은 회사의 주요 상품 중 하나가 되었어요. 임신 중에도 저는 원격으로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고 때로는 임산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임신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지훈의 칭찬에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건 일이라기보다는 즐거움에 가까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임신 7개월째 우리는 아이의 성별이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뭐로 할지 고민하던 중 우리는 한국어와 폴란드어 모두에서 의미가 있는 이름을 찾기로 했어요. 소피아 어떨까요? 폴란드에서도 흔한 이름이고 한국어로는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완벽해요. 소피아. 우리 딸의 이름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날 딸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점점 더 고향과 가족이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지훈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 제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출산과 산후조리 기간 동안 당신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제 어머니는 출산 예정일 2주 전에 한국에 도착하셨고, 지훈의 어머니와 함께 출산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두 분이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손짓과 표정, 그리고 번역 앱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출산은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리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진통에 지훈은 당황했지만 빠르게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의 딸 소피아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지훈이 땀에 젖은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소피아는 지훈을 닮은 눈과 제 닮은 코를 가진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두 문화의 특징이 조화롭게 섞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양가 할머니들은 소피아를 번갈아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세계 시민이 될 거예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테니까. 지훈의 어머니의 말씀에 제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산후조리와 폴란드의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지훈은 회사 일을 최소화하고 저와 소피아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지훈,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제 말에 지훈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는 법부터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빠르게 배워나갔어요. 저도 처음이라 서툴지만 알렉산드라와 함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용학교에서는 주 2회 수업만 맡고 나머지 시간은 지훈의 회사 앱 콘텐츠 개발에 원격으로 참여했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훈과 양가 어머니들의 도움으로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알렉산드라.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일을 놓지 않다니. 지훈의 응원에 저는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족 여행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제 고향 바르샤바에서 소피아를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훈도 처음으로 폴란드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제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소피아에게도 두 번째 고향이 생긴 거네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폴란드에서의 2주간 여행 후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점점 더 자라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녀에게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폴란드어로, 지훈은 한국어로 대화하며 소피아가 이중 언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렉산드라, 회사가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로 진출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소식은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미국 진출은 지훈의 회사에게 큰 기회였지만 또 다른 이주를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이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알렉산드라? 우리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이 뭘까요? 지훈은 항상 제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소피아에게도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제 대답에 지훈은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 진출을 결정했고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실리콘밸리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2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폴란드어 단어를 섞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녀는 이제 영어까지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피아는 정말 글로벌 시민이 되겠네요. 세계의 언어, 세계의 문화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 지훈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또 다른 도전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훈의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저 역시 현지 무용단과 협업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 폴란드의 열정, 그리고 미국의 개방성이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갔어요. 소피아는 그 속에서 더욱 자유롭고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해 갔습니다. 지훈과 저는 가끔 우리의 첫 만남을 떠올리곤 했어요.
지하철에서 의식을 잃을 뻔했던 저를 도와준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지훈이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제 대답에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과거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미국 생활이 2년째에 접어들 무렵 우리 가족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소피아는 이제 4살이 되어 언니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했어요. 엄마, 내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소피아는 한국어, 폴란드어, 영어를 자유롭게 섞어 사용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언어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 소피아. 네가 이제 언니가 되는 거야. 제 대답에 소피아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지훈의 회사 무브웰은 실리콘밸리에서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헬스케어 앱을 넘어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기기를 접목한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했어요. 특히 제가 개발한 무용치료 프로그램은 미국의 많은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당신의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특히 노인 환자들의 균형 감각 향상과 파킨슨병 환자들의 움직임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지훈의 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둘째 임신으로 인해 저는 잠시 일을 줄였지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에요. 초음파 검사 결과를 들은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담애덤으로 정했어요. 폴란드에서도 흔한 이름이고 한국식으로는 아담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우리는 종종 한국과 폴란드에 계신 양가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술 덕분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들이 보고 싶어요. 소피아가 종종 말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 한국과 폴란드를 번갈아 방문하며 가족 유대를 유지했어요. 아담이 태어난 후 우리 가정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소피아는 동생을 너무나 사랑했고 작은 언니처럼 항상 챙겨주었어요. 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와 지훈은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계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훈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담이 1살이 되었을 때 지훈에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회사가 대형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의 인수 제안을 받은 것이죠. 이는 엄청난 성공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지훈의 꿈인 독립적인 회사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알렉산드라? 인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훈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대답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더 성장시키고 싶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하지만 가족의 안정도 중요하고 그의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이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지훈은 인수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 회사를 더 성장시키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에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요. 지훈의 결정을 저는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 결정 이후 지훈의 회사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고 저 역시 건강이 회복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는 댄스 포 헬스 건강을 위한 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온라인 무용치료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춤의 치유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열정의 지훈은 항상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처럼 보였지만 모든 성공 뒤에는 항상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훈은 종종 과로로 건강을 해치기도 했고 저 역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를 지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어요. 힘들 때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을 생각해요. 지훈이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강인함이 지금도 저에게 힘이 돼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외모만으로 판단했던 과거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소피아가 6살, 아담이 3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의 회사가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졌고 아이들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에 지훈도 동의했습니다. 서울로의 귀환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경험한 후 다시 돌아온 것이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서울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고 특히 소피아는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잘 놀 수 있어요. 소피아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의 회사는 서울의 무브웰 캠퍼스라는 새로운 본사를 설립했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협력하여 무용치료 프로그램을 한국 의료 시스템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전문성이 이제는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훈이 어느 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어요. 제 대답에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되고 세계를 무대로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는 여정. 그 시작은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년, 지훈의 회사 무브웰은 아시아 최고의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과 현대의학, 그리고 무용치료를 접목한 통합 의료 시스템은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알렉산드라,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지훈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홍삼과 같은 한국 전통 약재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운동 프로그램과 결합한 방식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저 역시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무용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의 재활과 아동 심리치료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당신의 프로그램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병원 원장님의 말씀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8살, 아담은 5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서울의 국제학교에 다니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특히 소피아는 무용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고 아담은 과학과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소피아가 정말 엄마를 닮았네요. 춤추는 모습이 알렉산드라와 똑같아요. 지훈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며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경주의 역사 유적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부산의 활기찬 해변까지. 아이들은 이런 여행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소피아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폴란드도 좋지만 한국도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두 문화를 모두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저와 지훈은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시각과 포용력을 길러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건 정말 큰 영광이에요. 지훈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 제안은 지훈이 정기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야 한다는 의미였지만 우리는 가족으로서 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저 역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에서 무용치료학 교수 자리를 제안받은 것이죠. 이는 제가 학문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제 저는 다음 세대에게 무용의 치유력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저의 새로운 도전에 지우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게 돌아갔지만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함께 했고 주말에는 가족 활동을 우선시했어요. 지훈이 출장 중일 때는 영상통화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가족의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아빠가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소피아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일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립발레단에서 저에게 특별 초청 공연의 안무가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 온 것이죠. 이는 제 고향에서의 인정을 의미하는 큰 기회였습니다. 알렉산드라, 이건 정말 멋진 기회예요. 꼭 수락해야 해요. 지훈은 저를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바르샤바에 머물러야 해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제 걱정에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저도 원격으로 일할 수 있고요.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3개월 동안 바르샤바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폴란드 학교에 임시 등록하여 폴란드어를 더 깊이 배우고 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지훈도 유럽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폴란드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특히 재활치료 분야는 정말 선진적이에요. 지훈의 관찰력은 항상 놀라웠습니다. 바르샤바에서의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중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지훈과 저는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 안무로 진행된 발레 공연. 두 세계의 조화는 한국과 폴란드의 문화적 요소를 접목한 작품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훈과 아이들이 첫 공연을 보러 왔을 때 그들의 자랑스러운 눈빛은 잊을 수 없어요. 엄마의 춤은 정말 마법 같아요. 소피아의 말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의 3개월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한 곳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어디에 있든 집이 될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바르샤바에서도, 혹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지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되고 그 다양성을 강점으로 삼아 세계를 무대로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는 여정. 그 시작은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는 12살, 아담은 9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과 바르샤바를 오가며 두 문화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정교한 무용과 폴란드의 열정적인 발레를 접목한 자신만의 춤 스타일을 발전시켰고, 아담은 한국의 과학기술과 폴란드의 창의적 사고방식을 결합한 관심사를 발전시켰어요. 엄마, 저는 나중에 무용과 의학을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소피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로봇공학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을 만들 거예요. 아담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저와 지훈은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훈의 무브웰은 이제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문화융합치료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 세계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치유 방식을 통합하는 접근법으로 주목받았어요. 우리의 성공 비결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지훈은 종종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탄생해요. 저 역시 서울예술대학의 교수로서 그리고 국제무용치료협회의 회장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크로스 컬처럴 댄스 테라피 크로스 마이너스 컬처럴 댄스 세러피는 전 세계의 다양한 춤, 전통을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알렉산드라 교수님의 방법론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치유의 보편성을 찾아낸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국제학술지의 평가는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성공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훈과 저는 글로벌 브릿지 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보급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이 되었으면 해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지훈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개발한 헬스케어 시스템과 제가 개발한 무용 치료 프로그램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추천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지훈은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폴란드 음식이 함께 차려진 식탁에서 우리는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알렉산드라,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지훈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하철에서 정신을 잃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피아와 아담도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세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놀라워해요. 저는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폴란드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두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아담의 순수한 말에 우리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과 저는 테라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요. 알렉산드라, 당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을 기억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 남자들은 너무 말랐다고 생각했었죠. 그 기억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지훈의 질문에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강함은 몸의 크기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온다는 것을요. 당신의 조용한 배려와 끈기, 그리고 헌신이 제가 만난 가장 강인한 모습이었어요. 지훈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라.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문화, 두 세계에서 온 우리가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 그 시작은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기장을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일까? 소리를 지르는 것도 근육을 과시하는 것도 아닌 조용한 배려와 성실함, 꾸준함과 존중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나는 한국 남자를 통해 배웠다.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자.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리고 이어서 적었습니다. 지훈을 만났던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한 최고의 모험이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가 만들어낸 이 작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펼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견을 넘어, 문화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배려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늙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세계는 소피아와 아담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미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입니다. 체력은 약해 보여도 정신력은 강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외모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나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만남에 감사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온 이 여정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강함을 보여준 지훈에게 감사합니다. 강인함은 조용한 배려 속에 있음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편견을 넘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훈과 같은 조용하지만 강인한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